황금의 신 제3장 붕괴 1. 불길한 조짐. 여름이 시작될 무렵 황금의 본사 3층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이자는 여전히 지급되고 있었지만 일정이 미묘하게 늦춰졌다. 서버 점검 중입니다. 해외 송금 지연입니다. 그 말은 반복되었다. 회원들은 처음엔 불안했지만 조준팔이 직접 영상 메시지를 올리자 곧 안도했다. 가끔 비가 내려야 하늘이 맑아지죠. 지금은 조정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다. 하지만 그의 뒤쪽 배경 금빛 로고가 새겨진 벽에는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건 거대한 거짓의 첫 번째 금이었다. 이 고발자 남기훈은 밤마다 잠들지 못했다. 빛의 장부의 수치는 더 이상 맞지 않았다. 이자 지급계좌의 잔액은 빠르게 줄고 신규 회원 입금은 둔화되고 있었다. 그는 회계장부를 닫고 손에 쥔 USB를 바라봤다. 그 안엔 모든 진실이 있었다. 수십만 명의 돈, 수천억의 흐름, 그리고 조준팔의 서명. 기훈은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죄책감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이 만들어온 숫자들이 이제 사람들의 절규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기자에게 메일을 썼다. 제목 황금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나 전송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다. 기훈씨, 아직 퇴근 안 했네요. 조준팔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웃음은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서늘했다. 요즘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숫자가 맞지 않아서. 숫자는 늘 변해요. 중요한 건 신념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조준팔은 기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내일 같이 식사합시다. 얘기 좀 해요. 그날 밤 기훈은 USB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3. 사라진 사람. 기훈의 부인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인 자진 실종일 수 있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며칠 뒤 황금의 내부 게시판에는 남기훈 전무 해외 프로젝트 파견이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역시 회장님은 사람을 아신다. 남 전무 드디어 해외 진출이라니. 하지만 그날 새벽 한 남자가 한강 다리 밑에서 버려진 USB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빛의 장부의 일부가 들어있었다. 다음 날 아침 경제 전문 기자 한지우의 이메일함에 익명 제보가 도착했다. 그의 이름은 신이 아니다. 그는 우리의 피로 만든 왕이다. 4. 균열의 시작. 지우는 바로 취재를 시작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 황금에는 정부 인증, 유명 인사 후원, 기부단체 등록까지 마친 완벽한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부의 숫자들은 거짓을 숨기지 못했다. 신규 투자금으로 이전 이자를 막는 구조, 의도적인 자금 순환. 그건 명백한 다단식 금융 사기였다. 지우는 자료를 확인한 뒤 곧장 내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기훈 전무님 계신가요? 해외 출장 중입니다. 혹시 출장지가 어딘지? 그건 회장님만 아십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니었다.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중의 믿음을 조종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조준팔의 연극. 그 무렵 조준팔은 강남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국민 신뢰 경영 대상을 수상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조명 아래서 그의 얼굴은 황금빛으로 빛났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청중은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 가운데에는 이정미도 있었다. 그녀는 어느새 황금회의 골드 회원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계좌엔 평생 모은 돈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그의 눈빛은 너무 맑아. 그때 기자 한지우가 플래시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무대 위의 남자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빛이 저토록 눈부신 이유는 그 뒤에 어둠이 있기 때문이다. 6. 첫 폭로. 일주일 후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코리아에 기사가 실렸다.
황금의 불법 자금 운용 의혹.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내부 자료에 따르면 황금에는 실제 투자처 없이 회원 납입금을 순환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다. 황금의 사무실 앞에는 취재진이 몰렸다. 기자 박 회장님, 불법 자금 운용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조준팔 가짜 뉴스입니다. 우리를 시기하는 세력이 만들어낸 조작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호해졌다. 믿음을 잃으면 세상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저를 믿으셨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그 말에 회원들은 울었다. 누군가는 플래카드를 들었다. 박 회장님을 음해하지 마라. 그날 저녁 황금의 본사는 마치 성지처럼 변했다. 7. 두 번째 진실. 하지만 지우의 취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장부 속 한 계좌를 추적하다가 캄보디아의 가상 투자회사로 이어지는 송금 기록을 발견했다. 그곳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다. 그리고 그 계좌 명의자는 남기훈. 그녀는 결심했다. 이건 끝까지 가야 해. 기사는 연속 보도로 이어졌고 정부는 압수수색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날 새벽 황금의 서버는 모두 삭제되었다. 본사 CCTV는 꺼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붕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8. 신의 미소. 압수수색 다음 날 조준팔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의 표정엔 단 1%의 흔들림도 없었다. 우리는 늘 투명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진실보다 의심을 먼저 믿더군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이건 믿음의 전쟁입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뒤편에서 수백 명의 회원들이 일어나 그의 이름을 외쳤다. 조준팔, 조준팔. 지우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카메라를 내리지 못했다. 그는 죄인이 아니라 구세주였다. 그의 언어는 마치 신앙처럼 사람들의 귀를 점령했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다. 진실은 숫자보다, 언어보다, 믿음보다 약할 수도 있다는 것을. 9. 불길의 확산. 그날 밤 이정미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도착했다. 회원님, 이자 지급이 다음 주로 연기됩니다. 황금에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은행 앱을 열자 계좌는 잔액 영원이었다. 그녀는 눈앞이 하얘졌다. 남편이 물었다. 그 돈 다 넣었지?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텔레비전 속에서 조준팔의 기자회견 장면이 흘렀다. 그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신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건 믿음을 먹고 자라는 괴물의 미소였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건물 유리창에 박힌 빗방울이 금빛 로고를 조금씩 씻어내렸다. 황금애라는 이름은 흐릿하게 번져갔다. 그리고 그 밑에 누군가 붉은 스프레이로 글자를 남겼다. 신은 인간이 만든 가장 완벽한 사기였다.